안녕하세요. 골든트리 투자자문 퇴직연금 MP 투자 제안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매 분기 말 전월에 리밸런싱이 끝나면 제안서와 매뉴얼을 업데이트합니다. 고객 상담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만약 최근에 수익률 자료가 필요하시면 매달 발행되는 팩트시트를 함께 챙겨서 설명하시면 유용합니다. 매월 업데이트하고 싶은데 혼자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퇴직연금 제도 및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골든트리 투자자문 회사 소개와 투자 철학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6종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직연금 제도 및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3층 연금 소득 보장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보장은 국민연금을 통해 국가가 보장해주고, 기업이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각자 선택에 의해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경우 DB나 DC라는 제도를 통해서 회사가 퇴직금을 매년 납입하고 이를 회사 또는 근로자 자신이 관리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퇴직연금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개인이 보완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제도에는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제안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숙지해서 고객 상담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형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 주체가 되고 관리도 회사가 하는 반면 DC형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고 관리도 직접 하는 상품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신입부터 연봉 상승률이 높은 10년차 정도까지는 DB형을 주로 선택하고 연봉 상승률이 낮아지는 10년차 이상부터는 DC형을 주로 선택합니다. 운용 수익률을 향상시켜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퇴직연금 계좌는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입니다. IRP는 100% 자문이 가능하고 계좌 개설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 자문 계약이 가능하니 모든 고객에게 개설해 주시면서 상담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DC형은 고객이 다니는 회사와 삼성증권과 퇴직연금 사업자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회사들은 은행, 증권 등 복수의 금융기관과 퇴직연금 계약을 맺는데 그 큰 규모의 회사일수록 그 수가 많고 다양합니다. 직장인을 상담하실 때는 꼭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회사에서 퇴직연금 거래 가능한 금융기관이 어디신가요? 만약 삼성증권도 있다고 하면 골든트리 투자자문에서 FA님께서 자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600만 원이지만 퇴직연금까지 활용하면 연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증권사 퇴직연금은 5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장점 외에는 그 외의 것들을 꼽아 보았습니다. 우선 비대면 모바일로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 있고 이전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현물 이전 기능도 있어 연금저축보다 좀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납입이 유연합니다.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처럼 의무로 넣을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령도 유연합니다. 말 그대로 연으로 수령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연회에 일정 금액을 찾을 수도 있고 월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퇴직연금을 투자로 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반 투자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고객과 투자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니 일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는 다양한 펀드와 ETF에 투자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에도 연금을 수령하면서 투자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증권사 퇴직연금 당연히 하셔야겠죠. 증권사 퇴직연금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764개의 ETF를 매매할 수 있고 은행과 달리 장중 실시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가격과 수량으로 직접 매수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은행은 가격을 조절할 수 없는 신탁 계약 구조로 ETF를 매매합니다. 1000개 넘는 펀드도 투자가 가능하고 안전 상품인 채권과 예금도 가능합니다.
예금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퇴직연금 내에서는 우리 시중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듯이 1에서 3년 만기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예금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교차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사의 법인 영업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은행은 리테일이 거의 매출의 90%를 담당하기 때문에 법인 영업팀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영업팀의 세일즈 진작을 위해 퇴직연금을 통해 정기예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0.1이나 0.2%더 높게 세일즈 진작을 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똑같이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금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상담 때 예금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에게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차 국민노후 보장 패널 조사 결과 부부 기준 평균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297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30일에 발표된 자료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객도 노후에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미리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 제안서와 제가 지금 자료를 달리 가져갔는데 두 자료 모두 비슷한 금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연금저축에는 최근 한 2025년의 자료로 제가 자료를 작성했으니 만약에 자료의 시기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연금저축 제안서의 자료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이 필요한 것에 비해 은퇴 준비 상태는 어떨까요? 2023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50세부터 56세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물어보니 10명 중 4명은 생활비 부족을 걱정했고 노후 준비 상황을 물어본 질문에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은퇴를 한 경우에도 생활비 충당 정도와 관련해 89.5%, 즉 10명 중 9명이 생활비가 여유 있지 않다고 대답했고, 그중 58.4%, 10명 중 6명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큰 이유로는 준비 능력이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게다가 노후 준비 방법으로 꼽은 1등은 국민연금이 6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자신이 노력해서 가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 수익이 높아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국민연금을 억지로 내면서 한편으로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역사적으로 계속 많았습니다. 특히 2030 국민연금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의존한다는 답변과는 반대로 불신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10명 중 8명이 불신하고 그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보험료 인상,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국민연금 고갈 등을 꼽았습니다. 불만은 현재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0년 전인 2004년 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을 불신한다는 기사와 함께 강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연금을 못 받았을 것 같아서 같은 지금과 동일한 이유로 불신을 했었습니다. 사실 불신과 불만은 20년 전부터 높았다고 하면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연금을 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투자 백서를 발간합니다. 2025년에 발간된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보면 DC 계좌의 수익률은 IRP 수익률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024년 은행 금리가 3.6% 내외였는데 10분위, 즉 10%만 은행 금리를 상회하는 투자 수익을 얻었고 90%는 매우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DC 계좌의 경우 바쁜 회사 생활을 하며 스스로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FA님이 관리하는 걸 더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여전히 80% 이상이었고 수익률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절반 이상인 58.2%가 4%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C 계좌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만 잘 어필하면 자문사로 거의 100% 넘어올 수 있습니다.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퇴직연금 MP는 1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제가 2월 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년 수익률 기준으로 20% 이상이고, 이게 지금 2월 말이어서 높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설정 이유만 보더라도
퇴직연금 A형, D형은 8년 이상 됐기 때문에 8로 나누게 되면 연수익률은 8%와 7% 정도 가량 된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추정할 수 있고, 7년이 된 S퇴직연금 고위험형과 중위험형은 7로 나눠보면 9% 전후, 그리고 3년 6개월 된 퇴직연금 펀드는 4년으로 계산해도 17% 이상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FA님들께서 DC를 가지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4년을 기준으로 만든 자료여서 2024년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약했었고요. 특히 23년도와 24년도에는 미국 S&P 500이 20% 이상 상승했고 2025년에도 10% 중반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봐도 원리금 보장형과 평균 수익률이 3배 가까이 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한 2026년은 어떨까요? 아마 더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전쟁 위기로 일시적으로 주춤할 때 더욱 투자형 상품의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원리금 보장형이 80%에 육박합니다. 아까도 한번 보셨죠? 가까운 일본도 50%가 채 되지 않고 호주는 10% 이내,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평균 수익률이 약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에 입사 동기가 퇴사할 때 퇴직연금이 연봉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이는 거짓으로 조작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28세에 입사한 A, B, C가 60세에 은퇴할 때 퇴직연금을 살펴봤더니 C는 일찌감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갈아타서 잘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A는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60세 때 정년을 보니 A랑 C랑 연봉 이상의 차이가 났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고객님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서 한번 보여주시면 충분히 고객이 선택하는 걸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으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 꼭 신문 기사 제가 제목까지 그래서 다 달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그 자리에서 상담할 때 한번 찾아서 직접 보여주시면 더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골든트리 투자 자문의 회사 소개와 투자 철학입니다. 첫 번째까지는 고객의 이제 니즈를 환기시키고 좀 원하는 투자 방법을 좀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면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 자문사와 투자 철학을 어필하는 제안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든트리 투자자문은 국내 최초 2018년에 설립된 금융 세일즈 회사입니다. 다양한 증권사를 토대로 FA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이고요. 투자 자문사라는 게 고객님들께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 고객과 금융자산에 대한 자문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꼭 강조드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고객의 자산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 예치된 자금을 그대로 고객님은 가져가시는 거고 저기는 거기에 매매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꼭 설명드리고요. 네 번째, 모든 자문 내용이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체를 요구한다든가 뭐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한다든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자문 수수료를 일부 내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냐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의료비를 내고 법률 서비스를 받고 법률 피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문 서비스를 받고 자문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고객님들 같은 경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리밸런싱도 가져간다 하면 자문 수수료에 대해서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물쩍 넘어가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고 과거 2018년, 19년에 이 설명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계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제할 때마다 좀 힘들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꼭 지금 이거 들으시는 우리 스타트 FA님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자문 수수료를 정당한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니까 꼭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문 비즈니스는 어떻게 구성되냐? 고객이 옛날에는 증권사를 갔었습니다. 증권사를. 그렇지만 최근엔 증권사 가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고객님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라고 설명드립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최근에 혹시 증권사 가신 적 있으신가요?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최근에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저같이 투자 권유 대행인 상담가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십니다. 증권사는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이런 자문 서비스를 받으시는 건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10이면 10명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자문 서비스를 받는 혜택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꼭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일괄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우리 금융상품 다양하게 있으면 특히 주식이나 ETF 다양하게 있으면 매수 매도가 어렵잖아요. 그걸 한 번에 사고 파는 걸 가능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우리 바쁘게 직장 생활하거나 뭐 사회생활 하면서 시장을 계속 들어볼 기회가 없는데 정기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투자 자금을 관리해 주는 게 자문 사고 그다음에 FA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2, 5, 8, 11월 리밸런싱을 해드린다 설명드리시면 되고 세 번째는 월간 성과 리뷰를 해드린다고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너무 바쁘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 혹시 휴대폰 메시지 확인하는 건 가능하시냐고 물어보면 이것도 열이면 열, 다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한번 확인하시면 월마다 다른 시장 대비 내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어땠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성과 리뷰 받아보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면 다 괜찮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골든트리 투자 자문의 장점 앞서 설명드린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개의 증권사 업무 제휴가 되어 있어서 증권사를 선택해서 거래하실 수 있고 지금은 신규로 가능한 건 삼성, NH, KB 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NH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도 자문하는 걸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증권도 우리 제휴회사로 넣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객 계좌로 통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주식, 채권,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환율, 원자재, 리츠 등으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치식이나 적립식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퇴직연금도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ISA 같은 세제 혜택이 있는 투자에 모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고객님이 선택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매수 매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진행하고 2월, 5월, 8월, 11월 적시성 있는 리밸런싱을 진행한다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골든트리 투자자문은 2018년에 설립돼서 8년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정성적 리뷰와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결정을 하게 되고 미리 결정한 거를 설명도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바꾸는 게 아니니까 이 점 꼭 고객님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산의 비중이 지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한 게 방향이 다 맞았습니다. 국내 비중을 늘리고 채권도 국내 채권 좀 줄이고 주식형 비중 늘린 것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정기 리밸런싱만 단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시로 비정기적인 리밸런싱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증시의 흐름이 있을 때 리밸런싱도 가능하니까 꼭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 고객님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트리 투자자문은 선진국 중심의 장기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S&P 500과 코스피, 미국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수인데요. 1980년부터 2025년까지 46년 일별 주가 지수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고객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장기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투자하다가 결국 주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료가 대표적으로 장기 투자가 좋다는 걸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46년간 영업일을 살펴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S&P 500은 한 11,600일 정도, 코스피는 12,200일 정도 영업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수익률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수익률,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2년 수익률,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3년 수익률 이렇게 나오게 되고 10년이 지나면 10년 수익률까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쭉 그 모든 수익률을 일렬로 세워서 그 순서대로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1년 수익률을 보시면 S&P 500 1년 수익률을 11,000개 정도를 다 나열했더니 가장 높았던 때는 76.2% 수익률을 기록했다. 1년 만에 라는 거고요.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때는 마이너스 49.16% 정도 손해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년, 3년 이렇게 축적이 될수록 바가 점차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평균 14% 정도 수익률이 발생했고 이때까지는 손해본 사람도 일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마이너스 4.8% 손해난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이들은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100명 중 6명 정도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렇지만 15년이 되면 이 지금 마이너스 부분이 아예 사라졌죠. 그래서 10년, 15년이 되면 S&P 500 아무리 고점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발생한 사람은 제로입니다. 제로. 코스피는 이와 달리 변동성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1년 수익률을 살펴보더라도 12,000개를 모두 나열했을 때 2배 이상, 235.5% 이상 상승한 경우도 있었고, 손해도 63%, 마이너스 63% 발생해서 50% 이하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적 해보다 보니 반은 점차 짧아지고, 10년 투자했을 경우 마이너스 6.9% 손해난 사람이 있었는데, 평균 수익률은 15.4%고, 그 다음에 손해 난 사람도 15.4% 정도여서 100명 중 15명은 손해를 기록한 적도 있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15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투자 시 손실 확률이 제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퇴직연금이나 연금 같은 투자 상품은 10년이 아니라 20년까지 보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30대 정도 만나시거나 40대 초반도 만나도 20년 이상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와 S&P 500 이렇게 장기로 투자할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골든트리 투자자문은 이렇게 선진국 중심으로 투자한다라는 걸 꼭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님도 그러면 이 설명 부분을 들으면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트리 투자자문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모든 포트폴리오를 운영합니다. 한 가지만 담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자산 배분 투자는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큰 금융시장에서 중상위 투자 수익률을 꾸준하게 실현시키는 유일한 투자 방법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뭐 좋은 건 아니고 매번 낮으면 고객님 다 떠나갈 거잖아요. 그리고 높으면 그만큼 큰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위험, 중수익 정도 추구하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고, 가장 이 일반적인 게 6040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자산 배분입니다. 주식에 100% 투자하거나 채권에 100% 투자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주식과 채권을 60대 40을 기준으로 주식 시장이 좀 더 좋다라고 하면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해야겠다라고 하면 채권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자료는 JP모건에서 6040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경우 아까 선진국 중심의 투자 철학을 봤을 때 그 바처럼 5년 이상 투자 시 손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100% 투자할 경우는 5년 이상 투자했을 때 이거는 1950년부터 분석한 자료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5년 이상 투자해도 마이너스 2%. 아까도 보셨었죠. 손해 발생한 적 있다고. 그렇지만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경우 손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과 채권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완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골든트리 투자자문과 그 자문사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MP 6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프로세스는 은퇴 전에는 적립 중심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액공제 받으시면 그것도 재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면 좋습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배분 중심으로 안정성과 절세의 포인트에 맞춰서 상담해 주시면 되고 보험도 같이 하시니까 인출 전략을 같이 수립해 주시면 좋습니다. 인출 전략은 조금 복잡해서 제가 다음번에 좀 기회가 되게 되면 이 부분만 따로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출 전략을 수립해 주는 게 은퇴 후에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MP는 펀드형은 5개 있습니다. 5개. 연금저축하고 동일합니다. A형, D형, 그다음에 S 붙은 고위험형, 중위험형, 그다음에 마지막에 퇴직연금 펀드 이렇게 있습니다. 5개 다 살펴볼 거긴 하지만 제가 강조해 드릴 건 뭐 이거 다 공부하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2개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A형, D형이 저희 설립됐을 때 2018년에 생긴 MP고 S퇴직연금은 2019년에 이제 삼성하고 코어하면서 좀 생긴 펀드입니다. 이때 TDF 펀드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TDF를 중심으로 해서 심플하게 투자하는 게 S퇴직연금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직연금 펀드는 2022년에 제가 합류하고 그때 만들었던 펀드인데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펀드는 환 오픈 투자가 가능하고 선진국 중심의 그리고 리츠나 원자재 같은 게 들어있지 않아서 가장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밴드도 목표 수익률의 밴드도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펀드는 좀 적극적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에게 적합하고 투자에 익숙하신 분에게는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투자에 익숙하지 않고 처음이다라고 하면 A형, D형도 괜찮고 저는 S퇴직연금 중위험형 많이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각각 한 번씩 짤막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자문 성과를 보면 2월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좋았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 모두 다 20%를 넘었고 연초 이후 YTD도 보면 9%, 제일 나중에 9%였죠. 그래서 10% 이상 다 발생했다라는 점. 물론 3월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아마 3월 수익률은 이거보다 조금 낮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최근에 이제 힘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익률이 일단 연초 이후 15% 났으니까 여기서 까지더라도 아까 목표한 수익률은 충분히 상반기경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퇴직연금 A형 포트폴리오는 우리 2018년 설립될 때 처음 만들어진 A형, D형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이 리치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6% 현재 이제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고 보시면 가장 안정적이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퇴직연금은 이 채권의 비중을 주식형 자산의 70%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채권에 30% 이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형 비중이 연금저축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롤링 리턴 아까 장기 투자 수익률 봤었던 것처럼 우리 MP도 모두 장기 투자 수익률을 제가 매월 나가는 팩트시트에 담고 있습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2018년부터 생겼으니까 영업일상 한 200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일 분석했는데 1년 지난 시점부터 1년 수익률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1700개의 1년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걸 모두 나열했을 경우 최대 41%, 1년 만에 41%난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 18%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모두 나열했을 중간 1년 평균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7.1% 정도 난다라는 거고요. 2년으로 하면 16%, 그러니까 2년에 16%니까 나누면 한 8% 정도 되겠죠. 8% 정도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까지는 수익률이 손해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0%까지. 그렇지만 3년이 지나면 코로나 우리 반등했잖아요. 한 세네 달 사이에 반등했기 때문에 3년 이상이 되면 이제 손해 난 사람이 거의 없고 여기 보시면 1218명 중에 18개 중에 18개만 손해입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1명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 모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5년 지나면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A형은 5년 이상 투자했을 경우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소 이 코로나 때 하락한 게 좀 걸려서 그때 운영을 잘 못했다고 지금도 과거 FA님들은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때 저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때 투자금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다른 MP 하시면 됩니다. D형은 A형과 똑같습니다. 다만 A는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적립해준 포인트를 준다면 D는 디큐뮬레이션이라고 배분 쪽에 좀 초점을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문 수수료도 0.1% 낮고 채권의 비중도 조금 더 높습니다. 다행히 근데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5.91% 2월 말일 기준으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해외 주식 국내 해외 주식이 좀 작고 채권의 비중이 큰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이제 설정됐기 때문에 거의 7년 넘은 MP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마찬가지로 롤링 리턴을 보면 동일하고 어, 아직 좀 보수적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빠질 때 채권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3년이 지나도 얘는 한 100명 중 5명 좀 손해 있는 비중이 아까 A형보다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이 5년 이상 투자 시 손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에 좀 가까우신 분들은 D형 쪽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코로나 하락 때 잘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은 뒤에 이제 다른 MP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S퇴직연금 고위험령과 중위험령이 있습니다. S퇴직연금 S는 그때 삼성이 TDF 나와서 삼성의 S 이거 붙여서 S퇴직연금으로 해서 삼성으로 TDF로 절반 구성하고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였어요. 근데 2023년에 삼성의 수익률이 안 좋아지면서 저희가 신한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의 TDF가 이제 절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MP를 구성해서 조금 단순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퇴직연금 고위험령이 있고 21.52% 정도 수익률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S퇴직연금 고위험령은 0.5%예요, 수수료가. 그래서 고위험령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절에 하락을 있었지만 TDF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그대로 직격탄을 맞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TDF라는 펀드는 성격상 종합 그 주식 혼합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이 좀 더뎠고 어 3년 수익률로 봤을 때 빈도수는 한 번 정도 손해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손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좀 나는 게 싫다, 기록이 싫다라고 하면 S퇴직연금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근데 S퇴직연금 고위험령보다 중위험령을 좀 더 많이 권해드립니다. S퇴직연금 중위험령은 수수료가 0.1% 낮아요. 그리고 나머지 똑같이 TDF로 구성되어 있는데 TDF로 40%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자문위원님께서 많이 나눠놔서 종목 수가 많아진 건데 옛날에는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채권도 좀 쪼갰고 국내도 좀 쪼갰습니다. 가치주, 성장주. 이러다 보니 지금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뀌면 다시 복귀할 걸로 봅니다. 1년 수익률이 20.96%였는데 얘 같은 경우 아까 1년 수익률, 2년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3년 수익률부터 손해가 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수익률부터 손해 난 사람이 없고 중위험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젊은 사람만 상담하거나 공격적인 사람만 상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분 혹은 그 다음에 50대 후반이어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에게는 저는 S퇴직연금 중위험령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면 손해 없으니까 이거 그냥 안심하고 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뒤에서 두 가지 MP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 드리는 게 퇴직연금 펀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2022년에 생겨서 코로나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적인 주식 채권의 자산 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심플한 구조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익률도 그러다 보니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면 뭐 리츠나 원자재 쪽이 리츠 쪽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2025년 후반부터는 리츠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좋고 근데 리츠 있는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1년 수익률이니까 2025년 2월부터 지금까지 될 거잖아요. 수익률 기록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수익률에서는 손해가 일부 발생했지만 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수익률 손해가 없고 3년 수익률을 기록하면 이 바가 점차 짧아졌다는 건 그만큼 포트폴리오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값이 44.55니까 3년으로 나누면 11% 이상 난 거죠. 중간값이 11% 이상 났고 최소 수익률, 이 빨간색 점인데 33.55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익률도 10% 이상 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퇴직연금 펀드를 저는 가장 많이 FA님들에게 설명드리고 권해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수익률도 손해를 기록하지 않았다 라는 점 강조 포인트로 고객님에게 설명해 주시면 혹시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1년 동안 이 투자금은 빼실 건가요? 물어보면 되죠. 1년은 안 뺄 거예요. 그럼 얼마까지는 버틸 수 있냐고 물어보면 1년 다음은 2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클로징까지 한 번에 됩니다. 2년 동안 손해를 기록한 적 없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25 퇴직연금 ETF 포트폴리오도 나왔습니다. 지금 1년이 운영돼서 나왔는데 안타깝게 이거는 가입은 가능합니다만 퇴직연금에서 ETF 일괄 매매 서비스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ISA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우리 데일리 하단에 ETF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고객에게 직접 매매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걸 적극적으로 세일즈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면 2026년에 ISA랑 이 퇴직연금 ETF를 개발하고 있대요. 삼성증권에서. 그래서 아마 운영을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NH투자증권하고 퇴직연금 자문 범위를 확대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NH투자증권 통해서는 가능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테스트 중이니까 만약에 런칭하게 되면 NH 통해서 판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는 삼성증권에서 일괄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일괄 매매는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이 우리 자문형 MP에 가입하게 되면 받는 서비스는 첫 번째로는 월별 자문 성과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당월 자문 성과와 2월 투자 전략에 대해 받게 되시고, 표준 수익률 자료라고 해서 팩트시트 자료를 받게 되세요. 그래서 시장 대비 얼마가 좋았고, 어떤 거는 어떤 이 알맹이 중에서는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건 나빴다, 이런 자료를 받게 되시니까 월별로 꾸준하게 내한테 SMS 오면 확인하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2월, 5월, 8월, 11월 정기 리밸런싱 합니다. 근데 그냥 고객님의 자산을 맘대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3, 5일 전에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언제 연락하면 꼭 체크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당일에는 고객한테 카카오톡 메시지가 갑니다. 그럼 고객이 승인해야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고객의 승인을 득해야 매매가 됩니다. 안내 나간 것만으로 매매되지 않으니까 꼭 고객님은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 설명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문형 MP를 가입하면 받게 되는 서비스인 거고요. 너무 자문형 MP가 많아서 헷갈린다 하시면 그냥 딱 두 가지, S퇴직연금 중위험령, 퇴직연금 펀드,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것만 판매하셔도 돼요. 이것만 판매하세요, 그냥. 그리고 우리 스타트 FA님들은 이 두 개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퇴직연금 MP 중 이 두 개를 하냐? S퇴직연금 중위험령은 비교적 낮은 위험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에게는 어차피 퇴직연금 가입해도 10년 안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0년 이상 넘어가도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20, 30대보다는 조금 위험이 낮을 거잖아요. 그래서 S퇴직연금 중위험령을 설명하면 좀 더 안심하세요. 그리고 TDF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처음 투자한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TDF 펀드라는 거는 타겟 데이트 펀드예요. 그래서 은퇴 시점이 그 펀드명에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년에 은퇴할 거다, 그러면 2050년에 은퇴할 ETF, 2050이 박혀 있는 ETF를 매매하시면 되고, 보통은 2040, 뭐 2045 이걸로 저희는 많이 하고 있어요. 2050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인데,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 요새 가성비 많이 따지잖아요. 그리고 투자에서 가성비 되게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엔 1억 이하의 고객은 가성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1억 이하의 고객에게 잘 먹힙니다. S태증형 공유형과 비교했을 때 1년 수익률은 그게 큰 차이 안 났어요. 21.5, 20.9. 큰 차이 안 나지만 이게 수수료가 0.1이 났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 나눠보면 수수료 대비 한 52배라면 고위험령은 4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적고 수익률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꼭 S퇴직연금 중위험령으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 펀드입니다. 펀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가 발생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일부 조금 발생한 게 있지만 그건 1년이었고, 근데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그래프인데, 8% 수익률, 6% 수익률, 4% 수익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꾸준한 게. 그렇지만 만약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가 한 번씩 꼬꾸라지면, 세 번만 꼬꾸라져도 4%씩 꾸준하게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점 고객한테도 꼭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퇴직연금 펀드는 환 오픈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육박했는데 이 일이 지금만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꼭 환율에 대한 위험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위험 있을 때마다 어필할 수 있는 MP가 이 퇴직연금 펀드 MP예요. 지금은 환율이 너무 높아서 포트폴리오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달러 채권 언해지 펀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환오픈 투자가 가능하니까 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해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국장으로 일시 돌아오긴 했지만 해외 비중에 대한 건 뭐 아예 없어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비중 높다라는 점이 좀 약간 젊은 고객에게 타겟이 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고객에게 해외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도 있는 MP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국내가 높지만 미국 좋을 때는 미국을 더 담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시면 고객님 거의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MP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 40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서 진행한 게 총 제안서는 세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현황 및 시장 상황 설명, 두 번째는 골든트리 투자 자문과 투자 철학 소개, 세 번째는 MP. 이렇게 구성되니까 이 흐름을 꼭 기억하셔서 다른 제안서들도 이 흐름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스타터 FA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만약에 보시고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단톡 파일 그냥 적어 주셔도 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제가 제안서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